회생 인가가 되면 별채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지 경매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설명들 중에 별채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부터 특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별채권이라는 거는 그냥 담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별채권이 있는 채권은 회생에서 담보 없는 일반 채권하고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별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회생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상 차분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채권에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재산에 잡혀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별채권이 있는 채권을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다 민법에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별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도 일반 채권하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 이자 합쳐서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 별채권부 채권은 다른 채권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총 15억 원 이하여야 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별채권부 채권이고 어떤 게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별채권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담보 잡혀있는 집이나 차 경매로 안 넘기고 지킬 수 없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별채권부 채권은 회생 인가되고 나면 경매로 돈을 받아가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생하면서 담보 잡힌 집, 차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꼭 차나 집을 지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생 들어가기 전에 담보로 빌린 빚의 채무자 명의를 바꾸는 거예요. 채무자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꼭 담보로 잡힌 그 재산의 소유자랑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가 채무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이제 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담보 잡힌 재산이 회생 인가 후에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담보권 설정자가 회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담보로 빚을 진 그 채무자가 회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자 명의를 회생 안 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담보권 설정자랑 채무자를 분리시키고 원금 이자만 제때 내면 경매가 진행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자 명의 변경은 별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은행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하지만 이때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 인가가 되면 별채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지 경매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담보대출 담당자랑 이야기가 잘 돼서 내가 회생하더라도 원금 이자를 잘 갚으면 경매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가되더라도 별채권자가 경매를 안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행마다 그리고 지점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점 담당자랑 조율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채권이라는 것도 이 자신의 채권을 무조건 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기 채권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 자동차 가격의 70% 정도를 회수 가능한 담보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채권액이 더 높다면은 일부는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서 배당받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실제 그 부동산, 자동차가 얼마로 매각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확정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돈 주는 건 이제 유보해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 자동차나 부동산이 매각되고 나서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별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못 받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채권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다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채권자는 자기가 담보로 설정한 그 재산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고 그 외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채무자한테 돈을 더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별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아셔도 회생에서 별채권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